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9월 1일입니다. 네, 벌써 여름도 끝나고 가을이네요. 네, 월요일날 창당 4주년 기념식에 갔었는데 조 대표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니까 네, 그때부터 감동이었어요. 눈물이 좀 났습니다. 뭐 창당을 축하는 하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서러움이 많아서 그런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뭐 제가 계속 뭐 유튜브에서도 막 얘기하고 뭐 전화로 인터뷰할 때도 얘기를 하지만은 진짜 한국 사람들 정말 못돼 먹었다는 생각을 여기 이런 마당에 나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요. 뭐 평소에도 저는 뭐 많이 느꼈고 정말 한국 사람들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외국에 가 있을 때도 보면은 그래도 참 우리한테 제가 이제 한국이니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게 참 뭐 그 서양 사람보다는 일본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또 뭐 유럽에 가 있을 때 보니까 참 제가 잘난 척하면서 일본 사람들을 무시한 것이 참 내가 교육을 잘못 받았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서 일본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냈고, 또 뭐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그 뭐 다양한 인종들하고도 좀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꽤 많이 했어요. 그 어떤 뭐 교육적인 그 실태죠. 뭐 저희 문화라고 해봤자 한국에서만 살아온 사람이 무슨 문화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하여튼 뭐 교육의 영향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저희의 그 속에 내면에 있는 그런 뭐 남을 무시하는 어떤 뭐 피부색에 따른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이 편견을 없애려고, 받아들이려고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멀쩡한 대통령이 끌려 내려오고 탄핵을 당하는 이 마당에 나와 있으면서 참 우리가 그 박 대통령이 거짓 때문에 저렇게 된 걸 보면서 참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 한국 사람들 그 뿌리 깊고 속 좁고 속 좁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벗어나질 않는 거에 대해서 참 뭐 저도 나이 든 사람으로서 참 고민을 많이 하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학교에서 뭐 그 대학 교수들을 불러서 인문학 강의 이런 걸 듣고 막 어릴 때니까 뭐 사춘기 때 이래서 참 그런 말에 감동도 받고 노트도 뭐 그때 당시 수첩 이런 데 보면 막 적어 놓기도 하고 참 그 인생의 지침이 되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적어 놓기도 하고, 뭐 시 같은 것도 참 문구 마음에 있는 거들 책을 읽다가 막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참 없어지고 메말라 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외국에 한 뭐 서양에 3년 있다가, 물론 그전에도 제가 외국 사람들하고 직장생활 하고 참 뭐 영어 공부하면서도 그런 문물 그 사람들 문화를 많이 이제 접하고, 또 뭐 동남아시아 그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제가 직장생활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저 나름대로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유럽에 있으면서 그 뭐 또 제가 불어를 좀 하고 싶었으니까 불어를 배우면서 참 똘레랑스, 관용,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죠. 참 한국 사람한테는 이런 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런 게 없고 그냥 한국 사람들은 뭐 도무지 뭐 인정, 정이라고 하는데 참 이게 굉장히 좀 무지하고 무지막지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내 편, 내게 아니면 정말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좀 떨어진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이런 면을 참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 3년 있다가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 뭐 나오는 여러 가지 보면서 참 너무나 기가 막혀고, 제가 그런 짤막한 글도 뭐 방송으로 보내기도 하고 좀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그 김세화라는 사람, 이 사람이 김대중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었죠.
이 사람이 책을, 나는 파리의 운전사 이 책을 보고, 저도 유럽에 있을 때 뭐 이제 파리에도 좀 있고 했으니까 그 가을이 주는 그 뭐 파리, 유럽 또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그런 참 그 정치 이런 걸 느끼면서 그 홍세아 씨가 느꼈던 그런 쓸쓸함 이런 거 많이 느꼈어요. 또 그러고 보니까 또 가을 되면 그 또 독일 여자 학자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참 이 말씀을 꼭 드렸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 사람이 그 죽음에 대한 얘기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뭐 50년대나 60년대였나 유학하면서 참 느꼈던 그런 쓸쓸함 이런 게 좀 생각이 났네요. 하여튼 홍세아 씨가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한국에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그때에 나는 파리의 뭐 운전수였나 이런 책이 나와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노무현 이 사람 보니까 참 완전히 끝냈죠. 물론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해서 가난하게 파리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느꼈던 그 고통을 제가 알겠는데 겨우 한다는 짓이 대실망이었었고 뭐 얼마 전인가 문재인인가 한 걸 보고 뭐 자기 글도 쓰고 그랬는데 참 좌파라는 인간들은 보는 눈이 제가 보니까 참 한계가 있어요. 저는 뭐 좌파다 우파다 이런 개념도 없었고 그렇지만은 지금 좌파들이라고 했던 인간들이 뭐 민주화다 운동이다 뭐라고 했던 인간들이 뭐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이 사람들이 보는 시야가 참 이렇게 한계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참 잘못된 시각으로 살아왔다는 걸 제가 느끼겠어요. 하여튼 가을이 주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30일 날 그렇게 창당을 해오면서 우리가 이 마당에 나와 있으면서 박 대통령 사건으로 나와 있는데 참 우리가 그 2017년 3월 말에 4월 달에 아무리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안 되겠다. 국회의원을 내보내서 국회에서 소를 쳐야지만 우리의 뜻이 관철되겠다. 이렇게 해서 창당을 하기로 하고 2017년 4월 5일 장충 체육관에서 다 모여서 창당식을 했었죠. 그날 저는 본사에서 손님이 와서 업체를 방문하는 것 때문에 가지는 못했었어요. 굉장히 비가 많은 오는 날이었었고 유튜브를 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었다는 얘기도 제가 유튜브를 보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려고 오고 대선 때 흔들린 거를 지나서 지금까지 5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그 마음을 갖지를 못하고 그 배신자들을 찍어줘야 되고 배신자들이 또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들이 뭐를 해줄지를 기대를 하고 그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최소한 그때 마음을 가졌던 우리들을 끝없이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근거가 너무나 황당하고 근거가 없고 박 대통령을 내쫓은 그런 거짓말로 한다는 것이 제가 참 실망을 하고 한국인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바예요. 참 뭐 제가 같은 한국인으로서 참 욕을 많이 하는데 참 한국 사람들은 각성해야 돼요. 배우고 좀 더 잘 살고 그러면은 좀 더 좀 여유가 있고 그 여유라는 것이 마음의 여유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없는 사람은 걸어가야 되고 뛰어가야 돼요. 있는 사람은 차를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비행기를 타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벌어요. 그 번 시간만큼 좀 인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응? 잘 사는 돈이 많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정말 밥을 먹기 위해서 키워야 되고 반찬을
사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뭐 잘난 사람들은 멋있는 레스토랑 가서 정말 멋있게 보이는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그 시간만큼 좀 인간적인 뭐 이걸 저도 잘 모르니까 저도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철학이니 뭐 인문학이니 이런 말을 되지 않아도 그렇게 자기가 부자라서 누릴 수 있는 없는 사람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세이브된 시간을 가지고 좀 인간성에 대한 거 이런 걸 생각해보고 이런다면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옛날에 정말 배고파갖고 오로지 배만 채우기 위해서 했던 그런 오로지 밥만 생각했던 그런 삶이 아니고 뭐 어디든지 우리가 원하면 나가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그러면 충분히 세이브된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휴머니틱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말 함부로 하고 남 욕하고 남한테 얘기 들으면 그거 분별력도 없이 똑같이 터붙여 갖고 옮기고 참 언제 우리가 좀 나아질 거예요. 제가 뭐 미국 영화나 영국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참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온 수백 년을 가지고 어떤 로열티 같은 것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는 품격 뭐 우리가 뭐 그러니까 영국 영화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잘 동의는 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영국 영화 뭐 요즘 뭐 영국 영화 들어오지도 않아요. 맨날 깨부시는 미국 영화만 들어가서 그런지 진짜 한국 사람들도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지만 영국 영화 뭐 왕족이라든가 귀족들 본다면 참 말도 다르고 참 그 자세도 참 꼿꼿하고 정말 품위가 있고 물론 뭐 그 귀족이라고 해서 다 인간이 이꼴 선 이건 아니에요. 귀족이라도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귀족인데 나쁜 사람인데도 가지고 있는 어떤 품위가 있어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참 자기 제가 뭐 음식 먹을 때도 보면 뭐 우리는 고개 푹 숙이고 막 퍼먹죠. 근데 참 서양 사람들은 고개 꿋꿋하게 들면서 퍼먹질 않죠. 고개 푹 숙이고 하는 걸 하질 않아요. 그런 등등 참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 영국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귀족들의 문화를 보면 아직도 뭐 그것도 이제 쭉 뭐 일반들도 생활을 하면서 참 그런 품위가 있는 게 많아요. 물론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참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게 없어서 참 그 뭐 좀 실망도 많이 했지만 또 한편으로 그래 전 세계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뭐 또 이렇게 내가 영화에서 봤던 참 그런 품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한 적은 있지만 참 그래도 그네들은 그런 걸 좀 지키려고 하고 최소한 그 기준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서청대 나가서 막 사람들하고 농담하다가 이제 제가 오랜만에 좀 치마도 입고 나가니까 뭐 달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I'm a lady 그랬어요. 나 숙녀예요. 한국말 하면 참 멋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로 하면 참 이게 좀 뜻이 있는 말이 되는 거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제가 영어 공부할 때도 그랬고 I'm a lady 이렇게 하면 참 거기에 대한 lady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감 이런 거를 느껴요. 그래서 나 숙녀예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I'm a lady 하면은 정말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나 스스로도 참 내가 어떤 좀 기준을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뭐 여담이지만은 제가 어릴 때 뭐 20代애들 보면 저한테 한국에서는 안 맞다 외국 나가서 살아야 된다 물건 나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점괘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냥 한국에서 내가 영어를 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또 참 제가 느끼는 그런 고민, 고통 이런 것도 참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박 대통령께서 저렇게 가 있으면서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는 생각 없이 마구마구 남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고 말하고
또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참 많은 비난을 하는 이런 걸 생각하니까 대표님이 그날 식장에 들어오시는 거를 딱 보니까 김전무랑 앉아있다가 울컥 그때부터 김전무하고 제가 계속 눈물을 좀 이렇게 닦고 그랬죠. 대표님도 참 어려운 과정에서 참 고맙고 동지님들한테도 참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조은진 대표님 같은 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당을 유지를 해왔겠어요. 또 정말 우리 공화당에 정말 그 충실하고 성실하고 그런 로열티를 가진 동지님들, 당원들이 없었으면 우리 공화당이 또 어떻게 이만큼 왔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물론 제가 외국 갔다 왔고 1988년도에 박 대통령이 이제 18년 동안 측근을 끝내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인터뷰를 보면서 진짜 대통령 딸이다. 진짜 정말 대단하다. 그때 그분이 36이었나? 아니 38이었나? 막 이랬을 거예요. 37, 8 아마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정말 그때 저는 뭐 평소에도 저희가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때는 어렸으니까 6, 7 아니 8, 9 이렇게 될 때였으니까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런 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했다는 기억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대통령이라고 해봤자 이승만 대통령 사진에서 많이 봤죠. 저희 집에 그 사진이 있어갖고 제가 참 그때 옛날에 나온 사진인데 그게 보면은 한글로 된 사진에 영어, 일본어, 한자 이렇게 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갖고 제가 그 사진을 많이 봤답니다. 덕분에 제가 요즘에 좀 그때 그 사진을 많이 읽었던 그 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꼭 이제 대통령이라고 해야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맨날 그 시골에서 이제 가끔 오는 그 신문에서 박정희 대통령 썼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했었고 그러니까 가족들 나오는 거 박근혜 대통령님, 유경수사님 이렇게 봤었죠. 그 이후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보호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만큼 우리의 또 저의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분은 없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참 제가 1918년 88년도에 본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과연 대통령이 딸이구나 참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제가 생각했고 그 이후로 이제 또 그분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그분의 그 몸매 그분의 또 품위 이런 거는 참 제가 그 어릴 때부터 봤던 또 어릴 때부터 제가 공부하면서 또 서양 문물을 대하면서 그 유럽의 사람들 만나고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봤던 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 품위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절제된 말을 하고 참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저는 이게 참 저한테는 존경이었었고 한국에서 참 저렇게 품 있는 분이 있을까 하는 게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흥무랄까 하여튼 그런 거였었어요. 참 한국에서 저런 분만한 사람은 정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경례를 할 때 그 모습을 보시면 정말 그 속도와 각도는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언젠가 보니까 박근영 씨도 그런 그렇게 절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분이 2016년도에 그렇게 된 거는 저는 처음부터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일어났던 참 많은 것에 분노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창당을 해서 국회의원을 내보내서 정말 이 탄핵을
탄핵이 잘못된 걸 알리고 또 우리 이 나라 역사가 잘못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에서 제가 2017년 창당을 하자 또 창당을 하는 날 그때에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도 변함이 없이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 마당에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믿었던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정말 저것밖에 안 되나 하는 것에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공화당을 지켜온 여러분들께 참 고맙다는 말을 진작에 드렸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뭐 오늘 또 유튜브를 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책상 정리를 하면서 유튜브를 켜놓고 뭐 이거저것 하죠. 그러다가 공병호 씨의 유튜브를 좀 봤어요.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해야 될 건데 말이 길어져 갖고 참 또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 30일 날 영등포 선거구 재검표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뭐 그날 늦게 끝났다고 하는데 아마 공병호 씨도 12시에 방송을 올린 것 같은데 저는 훨씬 그 뒤에 봤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면서 굉장히 죄송한데 절망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가 저라고 해야 되겠네요. 뭐 제가 2017년도 5월 9일 날 선거를 할 때 참 그때 기분을 참 암담했죠. 정말 슬프고 이 선거가 이 선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 막연함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2, 3시경에 그때 선거를 했어요. 날씨는 흐렸었고 선거를 하러 가서 참 조심을 했죠. 선거 투표용지를 참 한참 동안 내려다 봤었어요. 그 투표 박스에 들어가고 한참 제가 내려 봤었어요. 암담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도장을 찍었죠. 도장을 찍고 제가 손으로 흔들었어요. 말르라고. 그리고 제가 손으로 찍어봤어요. 말랐나 안 말랐나. 그리고 선에 물론 뭐 그 찍을 때도 굉장히 조심을 했죠. 응? 선이 넘지 않게 그 칸에 꼭 찍으려고. 그래서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선을 맞춰갖고 줄에 딱 맞춰서 접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기다렸게 된 거를 중간을 접었어요. 그리고 또 접었어요. 그리고 반을 또 접었어요. 그래서 투표용지가 제 손바닥에 요만하게 들어갈 정도로 접었어요. 만일에 그게 칸이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노트용지였다면 제가 접을 때 선에 딱 맞춰서 접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그 줄과 줄 사이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좋아요. 저의 기억이 또 잘못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17년 5월 9일 날 수많은 사람들이 칸이 있는 투표용지를 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이 아니 뭐 수백 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 공화당은 당연히 뭐 조 대표가 나왔어도 그 상황에서 조 대표 아니라 누구라도 저는 선거는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홍준표 아니라 누구라도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그때 암담한 것은 이 선거가 지나고 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박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정말 이런 암담한 분이었었어요. 투표용지가 그렇게 되고 한동안 떠들다가 정상화라는 목사 이 사람이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저도 그때는 잊고 있었는데 페이스북에 옛날 글들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정상화가 선거 무렵에 조원진 후보를 엄청 욕을 했더라고요. 그런 게 제 페이스북에 제가
공유를 했던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뭐 같이 다녔던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가치조차도 안 느껴요. 제가 뭐 만났던 법원에서 만났던 어떤 분이 그 여자하고 주고받은 카톡까지도 보내주더라고요. 뭐 그 이후로도 다 그 여자에 대한 행적은 아실 테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인간들이 우리 공화당에 와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왔었죠. 그 당시에 부정선거권들은 많이 왔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조 대표가 2019년 10월 달에 선관위 담당자를 불러갖고 부정선거, 그 뭐 사정선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사정선거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그 사정선거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부정 그런 이 선거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얘기를 했고, 그걸 가지고 국회에 법안 발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10명 서명한 걸로 끝났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했다는 걸 누가 알아주기는 했나요? 우리 공화당들만 난리였었죠. 그러다가 작년 선거 그렇게 됐는데, 제가 지금 뭐 작년 선거뿐만 아니라 쭉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 조은진 대표 가르침에 조은진 대표님이 알려준 거, 또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 마당에서 전부 다 맞아왔다는 생각이고 전부 다 우리가 앞서갔다는 생각이에요. 2017년 3월 10일 날 박대통령이 탄핵되시는 걸 보면서 이거 진짜구나. 이거 5년 10년 가겠다. 이거 큰일 났다. 제가 생각했던 그거 정말 그러면서 일어났던 뭐 문재인이가 청와대 들어가서 하던 모든 그런 거 조 대표님이 판단하고 또 우리가 판단했던 이런 것들이 정말 카톡방에서 보고, 다른 제가 여러 우리하고 다른 우리 공화당이 아닌 다른 사람들 방들 이렇게 보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앞서가고 있고 우리가 다 옳았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느껴. 제가 우리가 옳고 우리가 정말 잘났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방송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정말 그걸 느껴요. 그 정창화는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조은진 대표가 2018년, 2019년도 했을 때 인간들이 관심이라도 가져서 선거가 오고 대선만 있는 건 아니었었잖아요. 그 이후로 줄줄이 선거가 되는데 나와서 소리치는 인간들이 뭐 어피는 니들하는 둥 뭐라는 둥 하는 인간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미리 좀 바꾸자 라고 했었으면 작년에 선거 같은 그런 부정선거라고 하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이런 일을 진작에 좀 막든가, 또 못 막았어도 최소한 조 대표가 얘기한 걸 가지고 더 많이 뜯을 수가 있었겠죠. 국회의원 어느 한 놈이 지금 관심 있는 놈이 없잖아요. 겨우 지금 뭐 민경호 떨어지고 나서 저렇게 하고 뭐 한겨는 말할 가치도 없는 거고, 진작에 그렇게 했었으면 조 대표가 뭐 국회의원 당선됐으면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조은진 대표 아니래도 최소한 자기네들이 그렇게 지지했던 그 당의 국회의원들한테라도 이거를 밀어붙였으면 아무도 관심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 선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공화당에서 그런 부정선거 성토하는데 안 나갔다고 해서 우리 공화당은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묻는 건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뭐 조 대표님도 그렇고 저 개인도 사실 그런 나가서 저도 의심을 하니까 나가서 하고 싶었지만은 뭐 우리 토요일 날 서명 대독하니까 제가 뭐 우리 당 행사를 그만두고 거기 나가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물론 저는 섭섭하고 꼬였는 마음도 있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는 너들이 뭘 했는데 지금 와서 하는 마음도 있었고, 뭐 나가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인간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싫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다른 일을 채쳐주고 나가고 싶지도 않았고 나가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나 뭐 또 저하고 삶이 다른, 생활이 다른, 활동이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거기 나간 인간들이 전부 다 설득을 당하고 돌아오니까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박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고 우리가 이 길로 나가야 된다고 해서 3년을, 작년 기준으로 보면 3년을 지나왔는데 부정선거에 나가서
거기 나가서 도대체 설득을 당하고 오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다른 행사에 가는 것이 참 저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참 별로 달갑게 여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뭐 지금도 뭐 톡방에 우리 공화당 어쩌고 하는데 열심히들 하세요. 우리 공화당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전부 다 우리를 따라오는 수준밖에 안 되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하세요. 그러는데 하여튼 그 8월 30일 날 공병호 씨가 올려놓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7년도에 좌파들이 2016년도에 박 대통령을 그렇게 끌어내리고 선거를 하면 이 좌파들한테 뭘 믿어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이 좌파들한테 문재인 꼬라지들한테 뭘 믿는다고 어떤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일어나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응? 근데 뭐 태극기 들고 나왔던 사람들 오로지 우리 공화당을 욕하는 데서 신경이 팔리느라고 딴 건 신경 못 써. 우리는 앞서가면서 이 지금 좌파들이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안 듣고 오로지 우리한테 손가락질 하는 데만 시간 보내다가 지금 해갖고 지금 이런 꼬라지가 됐는데 정말 그날 공병호 씨가 보여준 것은 뭐 그전에도 그랬어요. 이런 부정선거 확인한다고 재검표 한다고 가면은 사진을 못 찍게 해서 뭐 우리가 뭐 부정선거를 해서 이렇게 보는 거는 거기 들어갔던 분이 나와서 머리를 모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만드는 그런 것 갖고 사는 것이 저는 실제로 그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거기 기억력을 살려갖고 그렸다라든가 뭐 사진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원고들이 그 검표장에 들어가면 사진을 못 찍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고 대법원이죠. 선거 관련 노릇은 뭐 대법원에서 하니까 대법원에서 자기네가 사진을 찍겠다고 하면서 원고들이 사진을 찍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공병호 씨 그 유튜브에서 한 거는 대법원에서 자기네들이 찍은 사진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증거인멸한 거죠. 전혀 부정선거 뭐 이게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수많은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으면 설사 이 원고들이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소송이 되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하면 되는 거죠. 왜 1년이나 넘어서 지금 검표를 하면서 너무나 불공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리고 또 몇 개 뭐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 또 그 중에 이제 김기수 변호사님이 하는 말이 참 공감이 갔어요. 김기수 변호사님도 그 부정선거 재검표 하는데 가셨나 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사실 뭐 또 이제 몇몇 유튜버들이 몇몇 사람들이 선거에 부정이 없다라고 또 난리를 또 치면서 그 부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유튜브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보기는 봐요. 보긴 보는데 김기수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이렇게 공감이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지금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밝히려고 뭐 밝히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건지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웬만큼 좀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또 뭐 전문가라는 사람 뭐 경험이 있다는 사람 불러갖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조마조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저는 그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공화당의 당원으로 입장으로서 너무나 서럽고 더구나 작년 선거에서는 정말 우리 공화당에 대했던 세상이 했던 짓을 나는 결코 용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뿐이지 2017년 5월 9일 때부터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좌파들이 또 둘킹을 통해서 하는 짓을 보면 무슨 짓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어디나 가면 민노총이 있어요. 민노총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갈수록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누군가 한쪽에서는 처음 부정선거가 있다고 난리를 치면 그거 조금 더 기다려주면 안 되는지, 그게 아니라고 전문가다 경험자를 불러갖고 막 하는 거 보면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메시지도 보내고 뭐 그랬겠지만은 참, 그래서 김기수 변호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참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내년 선거에 참, 근데 뭐 당사자들이 참 국회의원이든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입 쳐닫고 있으니, 제가 그랬잖아요. 어? 우리 국민들은 우리를 대표해줄 국회의원들이 없다고 그랬는데, 거대 야당을 찍어댄다는 인간들은 그런 생각들이 없어요. 뭐 요즘에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박 대통령 탄핵됐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창당한 건데 그렇게까지는 못 깨닫고 겨우 이제 작년 돼야, 정말 작년이 돼서야 우리가 2017년도부터 이거는 체제싸움이다. 박 대통령 탄핵은 이 나라를 탄핵한 거고 이거 체제싸움이다. 조 대표님 얘기하셨고 우리도 얘기를 했어요. 참 조 대표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뒤죽박죽 돼갖고 누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듣고 얘기하는 건지 알아서 얘기하는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그 얘기를 2017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겨우 이제 몇몇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인간들이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내년 선거 어떻게 치를지 모르겠어요. 부정선거라고 뭐 지금 열심히 해주고 다니지만은 참 결과가 한심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뭐 어제 단디하자도 얘기를 했지만 아침에 그 임명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처음으로 뭐 여러 인간들이 나와서 뭐 탄핵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임명진 목사가 처음으로 참 어디에 눈치를 보지 않고 참 깨끗하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명진 목사에 대한 그런 선입감 있습니다. 선입감이랄까 아니면 고정관념 있습니다. 그랬는데 뭐 제가 뭐 고성국 TV도 잘 보진 않는데 어쩌다가 이제 걸려서, 사실은 지난주에 또 아는 분이 고성국 TV를 몇 개를 얘기를 했어요. 누구 나오는 걸 좀 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정일 나왔고 막 우는 꼬라지를 보면서 한도 공감 가지를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뭐 이진동 얘기하면서 흥분해갖고 막 말씀드렸지만은 한도 공감 가지 않더라고요. 8월 29일이 2018년 8월 29일이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의 항소심 선고 날이었었어요. 그날도 비가 왔는데 그 선고에 대해서 우리가 뭘 좋은 걸 기대하겠어요. 그랬는데 그날 박 대통령 항소심 선고할 때 김문석이가, 참 재판은 인간이 그런 대로 잘하는 것 같은데 김문석이가 판결문 읽을 때 진짜 기가 막혔어요. 이제 그때 써놨던 글들이 또 페이스북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오종찬 기자도 왔는데 오종찬 기자는 저하고 이런 방향으로 앞줄에 있었는데 오종찬 기자가 계속 고개를 이렇게 막 흔들었어요. 암담했죠. 그리고 뭐 최순실 선고도 있었고, 참 김문석이가 박 대통령 1심 때보다 더 때렸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날 선고가 있으면서 제가 동지들한테 막 연락을 했어요. 아마 그 이정현 재판도 있었고 김부겸 재판도 있었어요. 김부겸이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던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선고 내리는 게 있어갖고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김부겸이가 2016년도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 사진 걸고 같이 하겠다고 이지를 해갖고 대구에서 당선된 놈이잖아요. 그래갖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김부겸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막 난리를 쳤죠. 복도에서 보이는 게 없죠. 막 마구마구 가게사도 오고 해갖고 하여튼 여러 번 왔어가요. 동지들이 막 소리 질렀죠. 막 따라 내려가고 소리 질렀고, 그 다음에 이정일이 또 5시에 재판이 있었어요. KBS 방송 뭐 PD한테 김시현인가 이거한테 그 세월호 관련으로 보도 좀 그거 좀 하지 말고 딴 거 좀 해달라, 이거 전화 2번 한 것 때문에
참 방송 개입했다고 웃기는 거죠. 근데 그 재판 봤는데 벌벌 떨고 앉아갖고 하는 꼬라지를 보고 그날 재판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막 따라가고 법원 밖에 차 타고 도망갈 때까지 난리 쳤었죠. 그랬던 인간인데 뭐 자기가 선고가 끝나고 나서 대법원 판결 끝나고 나니까 방송이 나와갖고 지가 뭘 아이고 진짜 유튜브에 나와서 펑펑 우는 거 그러면서도 뭐 세상에 말하는 게 끝까지 탄핵을 잘못했다고 탄핵을 부르짖고 있는 태극 국민이라든가 조원진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쇼하는 거지. 보면서 야, 저것들 박 대통령 나오시면 제일 앞장서를 갖고 울고불고 지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개도 그 울음이 공감이 가지 않았어요. 원희룡도 마찬가지야. 등신 같은 것들 마찬가지예요. 심재철 그나마 이놈이 2017년도에 뭐 문재인은 탄핵갑니다 이렇게 갖고 우정찬 기자가 같이 방송하자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못한다고 이런 놈이 나와갖고 여전히 태극 국민이라든가 그래도 박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걸 믿었다든가 믿었던 태극 국민이라든가 참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리드해온 조은진이라든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끝까지 안 나와. 무슨 진정성이 있어요 저런 것들이. 네, 인간을 한 얘기는 박 대통령이 죄가 없다가 아니야. 탄핵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등신 머저리더라. 우리는 탄핵은 생각 못했어도 박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어. 그리고 2000 신동대회 막 떠드는 거 절대로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걸 알았다고. 근데 아직까지도 박 대통령은 죄가 있는데 탄핵까지는 하지 말았어야지. 요 수준이에요. 그게 대통령한테 감동을 줘요? 박 대통령한테 도움이 돼? 하여튼 그런 방송들이 좀 있어서 그걸 봤더니 유튜브에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진 씨가 나오는 게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뭐 하여튼 처음으로 좀 뭐 누구의 눈치를 본다 이런 것 없이 참 시원하게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30%밖에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탄핵을 반대해왔던 그 태극기 들었던 사람 아니 거기서 우리 공화당도 있다. 우리 공화당도 있다. 처음으로 참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 근데 임명진 그 목사가 하는 말 이게 말하는 톤이 참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참 인정하는 그 우리 공화당도 있다. 뭐 국민혁명당도 있다 이 얘기는 했어요. 참 그래도 이 나와서 싸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끓이기지 않고 참 이렇게 시원하게 있다. 참 그 말이 처음으로 제가 느꼈어요. 참 처음으로 이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참 우리 공화당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참 그 말하는 그러니까 톤이 하여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제 또 말일이고 하니까 저도 할 게 많아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국 못하고 단대하자가 참 방송을 잘 해줬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 이제 그런 거를 좀 봤었고 그리고 또 아침에 네 윤석열이가 유영수 여사님 생각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뭐 어제 해야 될 뭐 말일이라서 뭐 해야 될 게 있었는데 갈 수가 없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은 참 우리나라 국민들은 바보 덩신 머저리 쪼다들이에요. 우정찬 기자가 또 제가 재판에 가면서 분노해갖고 외치는 이런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우파를 얼마나 잡아 죽였는데 박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장에서 울면서 억울해서 말이 안 된다. 내가 30년 40년 해오던 일을 어떻게 이거를 내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걸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 나보고 죄가 있다고 하니, 다 울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어? 마지막 공직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겨우 집 한 채, 그 다음에 연금 다 날려먹고. 암담한 지난주에 그 신성균 씨 국정원 부인 왔었고, 한 여자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왔는데 막 뛰고 울고 그랬어요. 지난번 1심보다 형을 적게 받았고, 그때 구속돼 갖고 재판을 받고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1년이라고 형을 때렸어도 더 이상 감옥에 갈 일은 없었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막 울면서, 복도에 나왔을 때 막 팡팡 뛰면서 울면서 전화하고 그랬어요. 전부 다 그랬어요. 조윤선 장관 울면서 이 긴 어둠의 터널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누군가 초인종만 눌러도 가슴이 두근두근한다. 우병우 수석도 마찬가지예요.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천재인이가 김관진 장관 보고 그 재판에서 북한이 공작하면 우리가 그게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 천재인이가 그게 북한에서 공작한 줄 어떻게 알아요? 이런 한심한 재판을 한 게 윤석열 밑에서 한 거예요. 어? 완전히 우파를 개멸시킨 들은 놈을 지지를 한다고 쫓아다니니 윤석열이가 사람들이 뭘로 보이냐고요. 병신 묘절이 밖에 더 보여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 가갖고 고개를 까딱하는 거지. 윤석열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런 놈을 가지고 대권 후보라고 밀어주고 쫓아다니는 인간들이 뭐냐? 뭐 윤석열이가 대통령?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자존심 없는 인간들. 난 정말 그런 인간들한테 쌍욕 해주고 싶어. 어? 쌍욕하면 나한테 대들지 마. 어? 정말 머저리 병신 등신들이니까. 자존심도 없는 인간들이니까. 어? 나한테 대들 자존심 있어? 뻔뻔스레 거기 또 박정희 대통령 또 왜 들먹거려? 그 정도 시합밖에 안 되는 주제에 어? 윤석열이는 대통령 돼갖고 뭘 할 수 있다고 어디도 감히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건드리면서 뭐라고? 왜 갔어 도대체? 거기 왜 가? 어? 정말 그 해설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다음에 우리가 한번 가면 진짜 쌍욕 먹어야 돼. 똥바가지를 퍼보여줘야 돼. 그 인간한테. 어? 자존심도 없는 인간 같은 이라고. 참, 이런 게 우파랍시고. 아니 김정은 밑에 가서 살면 어때? 자존심이랑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들인데 어? 뭐하러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 그냥 김정은 밑에 가서 사는 게 낫지. 자존심을 응? 그렇게 버릴 수 있었다면 박 대통령이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겠어요? 어? 그러고 있다가 또 많이 봤습니다. 어제 뭐 고성국지가 자기는 뭐 그런 사죄하는 뭐 이런 운동을 펴나가겠다 해갖고 등신 같은 것들 뭐 자기 선거 이기기 위해서 탄핵은 잘못했다. 탄핵은 하지 마시네. 요따위로 하는 거 감동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유재 씨가 30일날 이준석을 만났나 그랬어요. 그를 봤는데 쭉 앞에 보는 거는 뭐 그렇다고 뭐 이준석이가 말은 잘하고 똑똑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예, 그런데 제가 뭐 지난번에 5월 6일인가 그때 책 줄 때도 뭐 개인적으로 처음 만나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소리 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책 읽어보라고 책을 주고 그렇게 했고 뭐 그때는 분위기는 뭐 따로 얘기할 거는 없죠. 예. 그랬는데 정규재 씨랑 인터뷰를 했어요. 앞에 거는 뭐 말할 것 없는데 그거를 제가 거의 다 보면서 거의 마지막 무렵에 1시간이 넘어가고 54분이 정도 됐을 때 야, 진짜 이거 사악한 놈이다.
저는 뭐 그 요즘에 뭐 사람들이 윤석열 아니 이준석에 대해서 뭐 나이 어린 놈이 사실 이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공감하진 않아요. 어차피 뭐 뭐 우리 당은 아니지만은 그쪽에서 뽑았을 때 기대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나이 들었다고 다 존경의 대상이 되나요? 그래서 뭐 툭하고 뭐 나이 어린 놈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공감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남들보다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정규대 씨하고 인터뷰한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건 너무 사악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놈이 탄핵에 대해서 진짜 아직도 헛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53분 정도에서 정규대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쭉 해오면서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이 그들 뭐 이런 좌파들의 집단화의 시발점이었고 아직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규재 씨가 그럼 박 대통령 탄핵은 그런 집단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나? 이렇게 얘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방송을 틀어드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이준석이 하는 얘기가, 친노 친문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골수 지지층은 적어도 자유롭게 행동이 가능하고, 뭐 지령은, 이건 말을 고쳤어요. 지령은 아니지만 계속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고, 노무현에서 문재인이라는 인물로 계승되는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한 개도 안 됐어요. 네? 친노치문을 대표되는 민주당 골수 지지층은, 이건 맞아요? 적어도 자유롭게 행동이 가능하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내세는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 지령은 아니지만 오케이, 좋아요. 계속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고, 문재인은 노무현은 없어졌어요. 네, 문재인 현역이에요. 박 대통령 쫓겨났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같이 비교하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들이 눈치 보고 있는 거,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야? 살아있는 권력이 기세 등등하지. 그래서 지금 이준석 깔아?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고, 청와대 앉아서 존재감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어요. 국민들 아주 개 돼지 취급하면서 존재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에서 문재인 인물로 계승되는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집단으로 가능하다고. 우리는 없나요? 우리는 더 높은 가치에 더 훌륭한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 패대기 쳤잖아. 사진까지 끌어내려야 된다고 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진작에 내버렸었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뭐 사진 없애야 된다고 했었다며.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쳐버린 거야. 이 말에 지금 국민의 진당이 어떤 태도가 된지 당대표인 이준석의 말에서 드러났어요. 노무현에서 문제된 인물로 계승의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파는, 우리는 없다는 거죠. 자기네들도 그 가치를 버렸다는 거잖아요. 난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또 그 다음 그랬어요. 이준석이가 또 계속했어요.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비극적인 어떤 운명이라든지, 난 이 말도 기분 나빠요. 비극적인 운명은 너들이 만든 거지. 박 대통령 운명은 비극적이진 않지. 얼마든지 화려하고 멋있을 수 있는 거를 너들이 이거를 감당 못하니까 끌어내린 거지. 그리고 그 위에 탄핵과 수감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각별히 생각하는 분들이 뭉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근거 없이 탄핵과 수감을 통해 각별히 생각하는, 맞아, 각별히 생각하는 맞아요. 뭉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걸 뭉치는 게 아무런 근거 없는 건가요? 아무나 지나가다 누가 갇히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있는 가치를 파괴했으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또 그랬어요. 있지만 거꾸로 박 대통령의 그런 의중은, 이게 굉장히 분노할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박 대통령이 그런 의중을 따르고 움직인다는 상태는 아니다. 지금 박 대통령의 독립적인 박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라고 한 건지 박 대통령의라고 한지 모르겠어요. 박 대통령의 독립적인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박 대통령이 문장으로 보면 박 대통령이 독립적인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 대통령과 소통한다고 주장하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규재 씨가 치고 나갔어요. 이념적 백분이 부실하군요. 저는 이 말 못 알아듣겠어요. 더 지탱하기 어렵군요. 이렇게 했는데 난 정규재 씨가 하는 말도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치고 들어갔어요. 말을. 뭐 제가 지금 정규재 씨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정규재 씨가 이념적 백분이 부실하군요. 더 지탱하기는 어렵군요. 이렇게 하니까 이준석이 또 이렇게 했어요. 친문도 이론적 백분이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대통령이 나서 하루에 2번씩 말하잖아요. It's not fair. 방송에 아침 뉴스, 저녁 뉴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뭉치고 박 대통령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뭉칠 수도 없다. 거기다 이제 또 이렇게 했어요. 아침 뉴스, 저녁 뉴스 그걸 바탕으로 본인들이 논리 체계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호감을 보이는 분들은 지난 4년 동안 박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안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화되기 어렵죠. 제가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사악하고 정말 대갈통이 못돼 처먹었고 이렇게 했어요. 지난 4년 동안 박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안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왜 몰라? 박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몰라? 박 대통령이 그러면 감옥소에서 나불나불 대면 이준석은 뭐라고 그럴 건데? 박 대통령이 나불나불 대기를 바랬나? 박 대통령은 말했어. 박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날 법정에서 분명하게 말했다고. 박 대통령은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이준석.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셔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말했다고. 이 사건의 역사적인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그런데 사람들 보고 국민들 나 억울해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아니요 그거 틀렸어요. 아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다면 난 박 대통령 지지 안 해요. 나는 박 대통령 당신 해. 그렇게 하지. 내가 나가서 울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나 이거 안 해요. 나 우리 공화당 창당하는 거 나 이거 관심 없어요. 박 대통령 못 하시니까. 박 대통령 그런 거 지지본 사람이 아니니까. 지지분하게 여기저기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분이 말 못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고 내가 소리를 쳐줘야 되겠다. 세상에. 박 대통령이 말을 안 하니까 집단화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태극기 국민이 뭐 우리 공화당 너들은 박 대통령 의중하고 상관없어. 이거야?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박 대통령 편지 받아가지고 와서 그거 박 대통령이 의중이라고 그걸 갖다 그렇게 했나? 앞으로 박 대통령이 편지가 나오면 어떡할 건데? 박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어떡할 건데 이준석은? 그때 뭐라고 또 패대기 칠 건가? 세상에 너무나 억울해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수많은 거짓을 어떻게 말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박 대통령이 아니라고 얘기도 안 들었잖아요. 정윤회 사건 아직도 진짜라고 믿고 있는 인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거짓말은 수백 개, 진실은 하나예요. 어떻게
그 수백 개의 거짓말을 진실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다 막을 수가 있냐고요. 나 이걸 보면서 야, 네가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을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개무시하고 있었구나. 참,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지? 나는 이준수가 영어도 하고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fairness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침적으로 문제 나와서 하니까 그건 본인들이 좌파된 논리라도 같이 논리 무슨 논리는 무슨 논리야. 걔 억지지. 그걸 바탕으로 본인들이 논리 체계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호감을 보이시는 분들은 지난 4년 동안 박 대통령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단에 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박 대통령 의중하고 상관이 없어. 박 대통령이 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매일매일 얘기를 해야 되나? 박 대통령은 재판도 거부한 분이에요. 근데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끌어내렸으니까 국민들이 해결해야지. 멀쩡한 사람 국민들이 온갖 거짓말로 끌어내렸으니까 국민들이 결자 해지를 해야지. 근데 국민들한테 억울해요 풀어주세요 얘기를 매일 해야 돼? 그래야지 박 대통령이 의중인가? 말이 돼요? 박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호감을 보이는 분들은 지난 4년 동안 박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현안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왜 몰라? 진실을 밝혀달라고. 거짓말로 내쫓은 박 대통령 진실을 밝혀달라고. 그게 박 대통령의 의중이에요. 근데 박 대통령은 그거를 매일 말하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아프다는 거지. 솔직히 이분이 말을 안 하니까 너들이 정말 신나갖고 진짜 윤석열 같은 걸 데리고 와갖고 박 대통령 말 안 하실 거예요. 윤석열이 아니라 김정은 데리고 와서 한다고 해도 박 대통령 말 안 할 수도 있지. 왜 해? 아니 국민들이 그거를 국민들 합시고 국민들이 원한다는데 박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국민들 그거 틀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박 대통령은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다 이준석 같지는 않아요. 다 배신자들 같지는 않아. 윤석열 지지하는 인간들이 전부 다 배신자들이야. 쥐뿔도 모르는 인간들이야. 그래서 그게 박 대통령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박 대통령이 인정을 했다. 또 그런 게 좋은 게 있어요? 또 한마디 했어요? 정재재 씨가 또 이런 거 보세요. 탄핵 백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준수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가 견고한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박 대통령 탄핵은 종결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보고 탄핵에 강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나? 견고한 지지가 있는데 왜 그 얘기를 해갖고 강에 빠지려고 하냐 이거야? 정말 저는 기본적으로 뭐 나이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이 당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뭐 그를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은 했지만은 참 어제 그 이 방송을 보면서 정말 사악한 애다. 제가 우리가 뭐 성경이든 뭐 이렇게 보면은 참 악마들이 참 똑똑해요. 굉장히 우리 생활이 그 성경이 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보다 항상 우리 가까이 있어. 참 똑똑해. 우리한테 속시원히 말을 해서요. 나쁜 일도 막 가르쳐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마의 말을 들어야 돼요? 시련을 거치더라도 하나님은 늦게 나타난 거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냐고. 윤석열 후보 지지가 견고한 거? 어떤 놈이
윤석열이가 뭘 했는지 제대로 알려주거나 있냐고. 지금 조중동이 미쳐갖고 지네 죄를 뒤집으려고 윤석열 띄워주고 앉았지.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냐고. 어? 박 대통령 없는 제도 가지고 온갖 걸 다 하고 필레를 맞았네. 멍이 들었네. 정말 난 잊혀지지도 않아. 방송에서 여기다 멍 자고 그려갖고 멍이 들었네. 세상에. 강화문에다가 목에다가 주사방울을 찔러놓고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모형을 그려놓고 했던 인간들. 윤석열에 대해서 그만큼 알려주고 있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나마 조 대표나 우리 공화당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거지. 언론에서 그런 거 얘기를 하냐고. 윤석열이가 어떤 놈인데. 타블릿 조작한 거 홍한선 씨한테 와갖고 아니 문영표 씨한테 와갖고 박 대통령이 했다고 시켜라. 이런 거 알려주고 있냐고요. 아는 사람만 알지. 국민들한테 조중동이 이 나라 국민들을 속였다는 거 제대로 알려주고 있냐고. 조중동이 알려주고 있냐고. 자기네들이 죄를 덮기 위해서 윤석열을 좀 띄우고 있는 거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윤석열 후보 지지가 견고하다고? 견고한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지 생각은 안 하고 왜 남이라고 그래? 윤석열 생각이 아니 이준석 생각했지. 많은 분들이 종결됐다는 판단. 그래 박 대통령 감옥 간 건 사실이야. 청와대에서 내려온 것도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거지.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기재 씨가 오히려 윤석열 보면서 뭐 이거는 그렇게 질문이 대단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윤석열 지지하는 이유가 뭐 문재인이 물에 떴고 있으니까 뭐 이런 한 건데 뭐 질문 자체도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준석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고 난 뒤에 그때쯤 박 대통령 영의 몸이 아닌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풀어주지 말라. 박 대통령 탄핵 석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권 잡고 난 후에 그때나 또 그 다음에 정권을 잡고 난 후에 그때쯤 박 대통령이 영의 몸이 아닌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재인의 정략적인 판단 때문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가 풀어준다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너무 사악한 인간이에요. 저는 어제 이 방송 보면서 정말 악마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준석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문재인의 정략적 판단 때문일 것 같은데 그때서나 석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야 재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은 박 대통령 죄는 있는데 풀어주면 그때 가서나 뭐 대통령이 지냈으니까 평가를 해서 백서를 만들자. 그 상황에서야 재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왜 안 되는데? 문재인하고 비교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지금 지난번에 민생 투어할 때 가서 직접 들었어. 박근혜 대통령 때 훨씬 낫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재평가를 문재인하고 지금은 왜 안 되는데? 재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평가는 백서가 만들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중요 당사자인데 본인이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평가이다. 뭐 등등 하면서 본인이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누락된 상태로 누가 만들어서 본인이 인정받기가 어려울 거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박 대통령 본인에게는 뭐 그렇게 언급되는 것이 굉장한 개인적 고통일 수 있지만 뭐 저는 고통이라 생각 안 해요. 정말 한심한 국민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 본인이 하지도 않은 건데 뭐 최순실하고 정말 공무원하고 뇌물 주고 받기를 하고 했으면 참 치부가 들어도 창피할 텐데 전혀 상관도 없는 건데 국민들이 미쳐갖고 내쫓은 건데 뭐 고통은 무슨 고통이야. 나는 고통 아니에요. 한심한 국민들이지. 무슨 역사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것이 역사에 남는 형태로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손바닥 마주쳐야 되는데 박 대통령 당신이 평가해라 이거야?
그 당시에 당사자였던 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제기되었던 의혹들이라든지 아니면 진행 가능성이 있었던 여러 얘기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를 본다. 미친 거 아니에요? 거기 있었던 수많은 거짓말을 박 대통령이 당신이 풀어라. 박 대통령 그걸 어떻게 풀어? 아닌데. 국민들이 풀어야지. 국민들이 내가 잘못 알았다고 풀어야지. 박 대통령 그걸 어떻게 풀어? 또 아주 갈수록 가관입니다. 1시 3분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거의 다 이제 끝났어요. 이준석이가 말미에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었나 봐요. 저는 정권 교체를 하고 나면 30대로서는 대한민국에서 해볼 수 있는 가장 큰 정치적인 명예를 얻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30대로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짐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절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놈이 생각하는 거는 겨우 자기의 명예밖에 안 되는구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뒤집혔다고, 체제가 무너졌다고 울면서 불면서 하고 있는데 겨우 이준석은 자기 개인의 30대의 명예를 지키느냐 마느냐. 이게 국민의 짐당의 인간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우리는 막 가슴이 타갖고 나라가 넘어간다고 밤잠을 못 자고 밤도 먹고 얘네들은 히덕거리면서 문재인이가 되든 누가 되든 아무 생각 없다. 세상에. 제가 물론 말하면서 들으면서 너무나 절망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는 이게 박 대통령 내쫓은 건 정말 체제 싸움이다. 저도 그래서 역사 전쟁이다. 이준석은 이런 개념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진당 인간들도 마찬가지. 저것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걸 인정한다면 한가롭게 이럴 수는 없지. 태극 국민들이든 지금 박 대통령 쫓아내고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해될 수 없는 이런 일, 그중에 부정선거도 하나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면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분노하고 있어요. 쫓아다니고 있어. 아우성 치고 있어요.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주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아예 안정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야당이라고 믿고 국현이라고 믿고 이 거대 야당을 찍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냐고요. 개념도 없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자기네가 국회의원이라고 자기네 권력 잡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싸울 생각도 없고 국민들은 뭐 저것들이 정말 무슨 법안 하나 하려면 이거 정말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막 나와서 싸우고 울고불고 소리치고 있는데 얘네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뭐 이러는 저도 좋아요. 정말 나라가 쫄딱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최후의 상황에 뭐 하루도 빨리 그렇게 되면 좋은 거지. 하루도 빨리 그렇게 돼서 빨리 일어서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가가고 있으니까 그래 이준석이 말대로 네 맘대로 한번 해봐. 나라를 한번 절단 한번 내보라고. 진짜 매일매일이 분노해요. 어제 제가 당사에 잠깐 들렸더니 또 당사에 들렸더니 또 사람들이 다 걱정이 돼갖고 그러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최후에까지 우리는 각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겁날 게 한 개도 없어요. 정말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좀 분노를 하다 뿐이지 겁날 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소리쳤잖아. 겁날 건 없습니다. 항상 어떤 놈들이든 뭐 우리 보고 지난번도 제가 전화를 할 때 어떤 놈이 뭐 쳐보고 뭐 대깨져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동안에 대개조 하나 못 만들고 뭐 했냐고 제가 소리쳤어요. 어떤 놈이 공격해야 하면 우리가 물러서면 안 돼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항하려면 안 돼요. 물러서면 안 돼요. 대받아 쳐야 돼요. 뭐? 우리 보고 뭐? 대개조니 뭐 광신도니? 강신도야. 강신도 아니면 강신도니까 여기 붙어있지. 강신도 아니면 진작에 떨어져 나갔지. 나 강신도 맞아. 난 인정해요. 대개조라고? 대개조 맞아.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맨날 조 대표를 짓밟아야 돼? 대개조 하지. 나는 기꺼이 대개조가 될 겁니다. 그거 거기 대해서 분노하거나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뭐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하지. 뭐 나보고 미친년처럼 뭐 대개조라고 그러면 나 대개조야. 맞아. 미친년. 아니 그러면 내가 뭐 맨날 뭐 앉아 뭐 조 대표 짓밟아야 돼? 조 대표 욕을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나 대개조라고. 그리고 옛날에도 내가 좌파된다 그래서 이 미친년을 그래 미친년 맛을 볼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러서면 안 돼요. 뭐 쓰레기 맞아 쓰레기야. 내가 잘났으면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겠어. 국회의원 나가지. 내가 쓰레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빌빌거리고 돌아다니지. 너 같은 놈한테 내가 욕먹고 다니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천연 뭐 저것들이 욕한다고 해서 물러설 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뭐 어떤 인간들이 뭐 사실 뭐 이거는 뭐 저도 항상 고민을 하죠. 뭐 뭉치자 이렇게 하면 좋아 뭉쳐. 대신에 정원진 대표가 뽑혀도 뭉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뭉치자고 했을 때 안 뭉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뭉치자고 해요. 뭉치자. 우리가 뭉치자고 얘기를 했어. 조 대표하고 토론하자 했어요. 네, 뭉치자고. 근데 못하잖아 저들이 못하는 거지. 우리는 안 뭉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것들이 뭐 국민의 진당 지지한 인간들 뭐라 하면 좋아 오케이 해. 누가 물러서요? 국민의 진당 지지하는 인간들이 물러선다고요. 제가 뭐 최근에 전화도 싸고 해봤는데 제가 막 확 치고 들어가니까 전부 다 뒤로 다 빠지더라고. 좋아요. 홍준표든 윤석열이든 유승민이든 좋아 다 들어와. 제가 윤석열이가 3월 4일날 나갔을 때 오케이 좋아 링이 올라와. 제가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썸네일을 했었잖아요. 오케이 좋아 해봐. 다 뭉쳐보자고. 네가 좌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파라고 생각해서 네가 뭘 해보겠다면 좋아 다 들어와. 그럼 조은진 대표 끼워줘. 해. 뭉쳐서 한번 해보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갖는다든가 뭐 누가 뭐 어디에서 방송 나와서 했다든가 뭐 세게 들으면 되죠. 세게 듣고 제가 원하는 건 그거야. 뭐 정강훈이든 윤석열이든 유승민 좋아 합쳐봐. 합쳐. 거기서 한번 경쟁해보자고. 사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마당을 안 만들어주는 게 걱정이지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제발 만들어보자고. 합쳐보자고. 합쳐서 거기서 후보자 뽑아봐. 그 큰 마당을 만들어줘서 조 대표가 나가면 좋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뭐 누가 어떤 말을 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는 정말 가장 당당하고 용감한 조원진이라는 정책을 가졌어요. 조원진 대표를 어디 내놔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동지님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뭉치자? 오케이 좋아. 그런 마당 만들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우리 국민의 진당은 조원진 대표하고 토론하자. 그거 제가 항상 원하는 거예요. 뭉쳐. 그래 좋아. 다 집어넣어줘. 해보자고. 우리가 그걸 원해야 되는 거예요. 원해서 큰 마당에 가서 조 대표가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그 마당을 만들어 주셔야지.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뭉치자고 했다고 해서 그 한마디 가지고 아니 왜 우리가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뭐 거기 항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난 항복 안 해요. 조 대표가 끝까지 치고 나가야지. 마당 만들어. 우리가 거기 쳐들어갈 테니까 만들어. 큰 마당 만들어줘. 합쳐봐. 우리가 거기 항복하러 들어갔나요? 난 항복 안 해요. 조 대표도 항복 안 해요. 우린 끝까지 조 대표가 큰 마당 만들어주면 거기 가서 조 대표가 당당하게 싸우길 바라죠. 앞으로는 합치다 그러면 그 합치자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국민의 진당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 오케이 합쳐. 합치자고 하세요. 근데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마당 만들어. 제가 지난번에 그 진짜 늙은
등신 같은 놈하고 전화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합칠 거냐고. 그러니까 국민이 짐당 인간 보고 좋은 점 받아들이라고 하라고. 받아들여서 토론을 하든 뭘 하든 하라고요. 윤석열이가 자기네 지금 뭐 13명 있는 후보자들 중에서도 토론하자니까 그거 안 하자고 뭐 비전 발표? 진짜 비전 발표는 지네들끼리 하는 얘기지. 좌파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뭐 윤석열 그때도 비전 발표하고 입 닫고 있으려는가? 제발 우리는 큰 마당 저것들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조 대표는 뭐 기꺼이 들어가고 그냥 그 마당을 확 휩쓸어 버릴 거니까 뭉치자? 오케이 좋아 뭉쳐 날짜 만들어 장소 만들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패배의식이 있어갖고 우리가 숙이고 들어간다? 숙이고 다 갖다 바친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본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고. 정말 그때 조 대표가 항복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니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나 조 대표가 누구한테 지금 항복하고 굽히고 들어갈 계제인가요? 진짜 우리가 이 나라를 접수를 하고 이 나라를 지금 끌고 나가지 우리가 윤석열한테 지금 굴복하게 생겼어요? 하등에 이런 거 가지고 합치자 뭉치자 이런 거 갖고 열등의식에 패배의식으로 우리가 거기 항복하는 거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좋아 날짜 잡아 장소 잡아 더 세게 나가셔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날짜도 지났고 제가 또 말이 깁니다. 사실 이게 진짜 실시간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또 뭐 자료도 좀 같이 좀 올릴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결국은 자료 올리지 않고 그냥 바로 이걸 합쳐갖고 유튜브를 중간에 영상이 좀 끊어졌어요. 그리고 두 개를 합쳐갖고 올려야 되는데 사실 뭐 우리가 요 상황을 좀 잘 넘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고 또 혹시라도 앞으로 또 동지님들이 조금 이런 태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월 23일 날 근데 물론 다들 이제 뭐 그 방송을 보셨고 조 대표님이 그 회의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대전에서 집회하기로 했다가 집회가 뭐 이런저런 사정을 못하게 됐고 조 대표님은 그 회의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박태우 그 박사가 이제 그만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뭐 어느 유튜브에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제가 그거 갖고 뭐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뭐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7월 23일 날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당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었고 윤창중 방송에서 또 들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시기에 떠나시게 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찌하든 참고 있어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시기이고 어려운 시기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박태호 위원님도 언젠가 곧 좋은 날에 다시 만날 걸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 간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될 거고 뒤를 돌아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다 아쉬움이 있고 극한 상황은 피해야 다시 만날 여유가 있겠지요. 다행히 몇 방송에 나가시는 게 계속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여러 곳에 나가시고 팬을 확보하시면 독자 방송을 하셔도 좋겠지요. 하여튼 어찌하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당원들이 있으니 그들 마음을 생각하시고 화를 다스리시고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어디 계시든 우리가 같이 해온 생각으로 같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곧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대해서 뭐 감사해요. 이렇게 짧게 보냈고 또 제가 짧게 보냈어요. 시간이 많이 해결해 줄 겁니다. 우리 공화당과 같이 하신 세월이 있으시니 우리와 같은 생각이시겠지요. 꼭 언젠가 다시 만나서 같이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짧게 보내서 오케이. 그래서
제가 또 7월 29일 날 오늘 윤창중 방송에 나오신 것을 잘 봤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같이 생각해왔던 말씀해 주셔서 속이 시원합니다. 저도 어제 한 등신 같은 늙은 놈하고 42분이나 싸웠지만 박태우 의원이나 우리들처럼 생각하는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자유로우시니 자유롭게 많이 머저리 같은 국민들을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윤상중 방송에 나와서 또 우리가 하는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소리치고 하니까 뭐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 그런 말씀을 듣고 참 우리만 정말 나라가 망해간다고 분노할 게 아니고 또 이제 또 다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참 답답해했던 국민들도 그 얘기를 듣고 시원해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해서 하여튼 뭐 나가서 다른 말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나가서 다들 뭐 동지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다행이고 또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어릴 때 20대에 남자친구를 만나다가 헤어지고 그럼 막 이제 또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가 나가면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를 갈죠. 그런데 뭐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참 그런데 뭐 나를 떠났던 사람 또 내가 떠났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되면 좋지 못 되면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뭐 고사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마음으로 뭐 하여튼 뭐 약간의 뭐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서 떠난 사람이라도 나가서 활동 잘 하시고 크게 되면 또 우리한테 좋은 거죠. 나쁜 거는 아니니까 동지들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잘 되길 바라고 뭐 박태우 박사나 우리나 뭐 조 대표나 뭐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응? 어디 가서든 이렇게 큰 소리 이런 거를 좀 알려주고 정말 내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다. 이렇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우리가 그런 힘으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동지님들은 스스로 강해지면 돼요. 스스로. 누가 와도 정말 박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거고 이 나라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고 좌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 진당은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있다는 이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흔들릴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든 흔들릴 게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말 가지고 뭐 그렇게 비난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 하라고 응원을 해주세요. 네, 하여튼 제가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저는 열심히 제자리를 지키면서 네, 좀 정신 이상자로 뭐 또라이라고 해도 할 수 없이 진짜 그 배신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걸로 저는 제 몫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도 힘내시고 네, 우리 당에 있던 분들이 어디에 가서든 열심히 우리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해주면 고마운 거죠. 응원해 주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감사합니다.